아버지 회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이지혁은 이상철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저 대신 아버지가 AP그룹 회장이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죠. 오늘은 아픈 이지혁을 대신해 회장으로 취임한 이상철과 아니 별것도 아닌 집안인 줄 알았는데 AP그룹이면 우리 슈홀즈보다 재계 순위가 높잖아.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상철 회장님. 싹싹 빌게 되는 박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철의 세 자녀들은 각자의 길을 찾으며 화려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아직 이상철에게 봄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세 남매는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인 이상철만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밤새 뜬 눈으로 딴 정기기능사 자격증도 이상철의 재취업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죠. 여보, 우리 지방 가서 사는 건 어때? 이상철은 조심스럽게 김다정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방에는 내가 취직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도 몰라. 내가 좀 떳떳한 가장이었다면. 수빈이를 그렇게 무시한 박진석 그 인간이 우리 집안을 수빈이를 무시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김다정에게 넌지시 지방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요. 이상철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죠. 아이들도 이제 어엿하게 자라 독립할 능력이 되었기에 건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부담 가지지 말아요. 김다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꼭 그쪽으로만 취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일하는데 당신만 가장하라는 법 있어요? 당신 정말 많이 고생한 거 내가 알아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아요. 김다정은 위축된 이상철의 어깨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김다정의 눈에는 남편을 향한 애틋함이 가득했죠. 일단 이사 이야기는 내가 애들한테 한번 말 꺼내보고 우리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해요. 김다정은 다음 날 세 자녀들을 불러 모아 아버지와 자신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희들은 독립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상철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지방에 가서 취업할 생각이라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빠른 이지혁은 부모님이 이 나이에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이사 가려는 이유를 눈치챘습니다. 이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는데요. 엄마, 혹시 아버지 취업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지방 가서 살자고 하셨어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얼마 전 이상철과 눈물의 화해를 하며 드디어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된 이지혁은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았죠. 아버지가 정말 고생하시면서 취업 준비를 하셨는데 쉽지가 않구나. 엄마, 그 문제라면 제가 아버지 일하실 곳을 알아봐 드리는 건 어떨까요?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전기기능사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아버지한테는 절대 제가 알아봤다고 말하시지 말고요. 이지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혁아, 그래줄래? 네 아버지한테는 당연히 비밀로 해야지.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김다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지혁은 비밀로 숨긴 채 이상철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이지혁은 회사 인맥을 총동원하여 아버지에게 적합한 자리를 찾았죠. 이상철은 얼마 후 드디어 취업이라는 경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이상철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는데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가족들은 진심으로 이상철의 첫 출근을 축하해 주었죠. 거실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란 게 없었죠. 이상철은 출근하자마자 이상함을 눈치챘는데요.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이상한 시선들이 느껴졌죠. 뭐라고요? 낙하산이라고요? 제가? 지혁이가 나를 여기에 취직시켰다는 말입니까? 이상철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상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이내 힘없이 풀어버렸죠.
이상철은 더 이상 이지혁에 대해 오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죠. 지혁이가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비밀로 숨겼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지혁아 고맙다 신경 많이 썼지? 이상철은 이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고생하시는 거 보기 싫었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자리 알아본 거 아시면 화내실 줄 알았는데. 이지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죠. 아니다 이놈아, 네 마음 잘 알아 이제. 이상철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나와 그간 몇 개월 알바 자리 공사인부 대리기사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왔던 이상철은 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냉정함과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겪어낸 이상철이었죠. 대쪽 같던 아버지는 이제 많이 유해지고 또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상철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기가 찾아왔죠. 이지혁에게서 터져나왔는데요. 지은호가 간이식을 끝낸 후 화려한 날들에서 더는 큰 고비가 없을 줄 알았는데 모두가 안도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이지혁이 큰 병으로 인하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죠. 말도 안 돼.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럼 제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은요? 그리고 은호는요? 내가 죽는다고 하면 많이 상처받을 텐데. 회사도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아직 빚도 다 못 갚은 회사인데. 이제 좀 내 인생 제대로 살아보자 했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지혁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이지혁의 모습은 쓸쓸했죠.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책임감 강한 이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결심했죠. 제가 없어도 회사가 굴러가게 해야죠. 저 제 인생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완치할 때까지 아버지가 AP그룹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이지혁은 집으로 가서 이상철에게 회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지혁의 눈빛은 간절했고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죠. 그동안 한 회사에서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정년퇴직까지 했던 그 성실함과 퇴직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그 노력까지 이상철만 한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 회사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AP그룹 인수할 때 약속했어요. 더 큰 회사로 키우겠다고요.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빚도 많고 아직 온전한 제 회사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한테 너무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달렸는데 정말 목숨 걸고 책임감 있게 회사를 맡아주실 분이 아버지 말고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지혁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이상철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회장 자리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깨는 무거웠고 손은 떨렸죠. 그저 10년만 더 재취업하며 일해서 우리 가정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덜컥하고 이지혁이 회장 자리를 맡기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요. 하지만 이지혁은 눈물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상철은 아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했죠. 지혁아, 내가 네 얼굴에 먹칠 안 하게 열심히 해볼게. 이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상철은 AP그룹의 회장 자리를 수락했고 신문 기사에는 AP 회장 취임 이상철이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경제면 톱 기사를 장식한 이상철의 사진이 실렸죠. AP그룹? 성재가 얼마 전에 투자 이야기를 했던 회사인데 회장이 새로 취임을 했어. 젊은 대표가 회사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김없이 아침 뉴스 기사를 확인하던 박진석은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진석은 커피 잔을 든 채 굳어버렸고 눈은 신문에 고정되어 있었죠. 이 사람 이수빈 양 아버지 아니야? 박진석은 신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그 몰상식한 양반이 AP그룹 회장이었다고?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 했는데. 박진석의 손은 떨렸고
얼굴은 점점 붉어졌죠. 박진석은 고성이가 이런 것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신문을 책상에 내던지며 주먹을 불끈 쥐었죠. 그 아버지는 일도 안 하는 백수에다 어머니는 알바 오빠 2명도 별 볼 일 없는 회사에 다닌다더니 이게 별 볼 일이 없는 회사야?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해서 경우 없는 사람을 만들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분노는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버린 물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만 느껴졌죠. AP그룹이면 슈홀즈보다 몇 계단이나 재계 순위가 높은 회사였습니다. 그런 집안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유세를 부렸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 박진석은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권위적으로 살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왔던 것을 후회했는데요. 가슴속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죠. 고성이 욕할 것 없어. 내가 사람을 볼 줄 모르고 그저 집안만 보며 사람을 평가했기에 벌어진 일이야. 박진석은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또 부끄럽게도 성재의 짝으로 AP그룹이라면 아주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박진석의 속물 근성은 여전했습니다. 수빈양이랑 이상철 회장한테 제대로 사과해야겠어. 이게 다 고성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말이야. 박진석은 모든 책임을 고성이에게 돌리며 자신을 합리화했죠. 박진석은 이제 박성재를 불러 갑자기 이수빈과 만날 것을 허락하기로 했죠. 박진석은 서재로 박성재를 불렀는데요. 성재야 진작에 제대로 설명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었냐? AP그룹 집안이다. 네가 설명만 했어도 내가 반대를 했겠느냐 이 말이야. 물론 그 여자 고성이가 네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싫어 거짓말을 했을 테지만 말이다. 이미 지난 일이니 그건 어쩔 수 없고 수빈양 다시 만나거라. 그 정도면 네 혼처로 나쁘지 않아. 박진석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지. AP라면 탄탄한 회사가 아니냐. 앞으로 네가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 수빈양 아버지한테는 내가 전에 했던 무례를 사과하는 걸로 하자. 비록 어려서부터 제대로 교육받은 건 아니라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 집 격에 맞으니 수빈양을 우리 슈홀즈그룹 안주인 자리에 허락하는 걸로 하지. 박진석의 말투에는 여전히 교만함이 묻어났습니다. 대신에 지금 하는 유튜버인지 머시갱이는 당장 그만두라고 해라. 어디 재벌가에서 채통 없이 얼굴을 함부로 공개를 한다고 하는 게냐? 영나도 그렇고 젊었을 때 치기도 정도가 있지.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것 절대 허락 못한다. 박진석은 여전히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죠. 그때는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이제 수빈이네 집안이 격이 좀 맞는 것 같으니 허락하시는 거예요? 박성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더는 수빈이랑 제 일에 참견하실 자격 없으세요. 저 슈홀즈 그만두겠습니다. 수빈이 행복한 일 꿈꾸는 일 전부 이룰 수 있게 제가 도와줄 생각이에요. 박성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요 아버지처럼 될까 무서워요. 아버지를 닮고 싶지도 않고요. 사표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 집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습니다. 아니 성재야 이놈아. 그때는 내가 분명 그 집에 대해 잘못 알았다고 하지를 않았니 성재야. 박진석은 급하게 박성재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성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를 나갔고 박진석은 멍하니 그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박성재의 어깨에서 짐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제 수빈이한테 돌아갈 수 있어. 박성재는 환하게 웃으며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박성재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버지 이상철에게 회장 자리를 맡긴 이지혁은 회사에 긴 병가를 냈습니다. 이지혁은 임직원들을 모두 회의실에 모아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러분 중요한 시기에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제가 회사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직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이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지은호는 당황했습니다.
지은호는 급하게 이지혁을 찾아갔죠. 선배가 회사를 떠났다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지은호는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지은호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개인 사정이 뭔지 말해주면 안 돼요?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예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간절했죠. 하지만 이지혁은 말을 돌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죠. 은호야, 말 못해줘서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를 많이 부담스럽게 했었지? 당분간 부담스러운 얼굴 안 본다고 생각해. 그래도 내가 종종 연락하면 받아줄 수 있어? 부탁이다. 부담스럽게 안 할게. 이지혁의 목소리는 애절했고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지은호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지은호를 더 이상 욕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자기 맘대로 결정하면 내가 또 그렇구나 따라야 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그래요? 지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고백했을 때도 마음대로 또 내가 좋아졌다고. 마음대로 사람 마음 다 흔들어 놓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떠난다고요? 누구 맘대로요? 더는 선배 맘대로 못해요. 지은호는 떠나려는 이지혁을 붙잡았습니다. 지은호의 손이 이지혁의 팔을 꼭 잡았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할머니한테 배웠다며 직접 끓여왔던 전복죽. 그리고 지은호를 늘 신경 쓰며 챙겨주던 그 마음들까지. 이지혁에게 실망했던 그 마음들은 이미 눈 녹듯 사라진 후였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속에는 이지혁에 대한 사랑만이 남아있었죠. 이지혁에게도 지은호에게도 두 사람의 가장 화려한 날들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마음이 이어진 순간.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이 펼쳐나갈 사랑스러운 이야기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리 있는 지은호는 이지혁이 병마와 싸우는 순간 늘 곁에서 희망을 주었고, 이지혁은 마침내 회사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긴 투병 생활 끝에 이지혁은 건강을 되찾았고 지은호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죠. 그간 이상철은 회사를 더욱더 크게 성장시키며 기대했던 이상으로 멋진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철의 경영 능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죠.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혁은 이상철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AP그룹은 앞으로도 아버지가 맡아주셔야겠어요. 제가 아버지만큼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직원으로 돌아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혁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고 이상철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주인공들의 화려한 날들을 기대하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